이번 차시는 제외 한국학교 지원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빙교사인데요. 초빙교직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교육부 또는 제외 한국교육기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권역 소재 한국학교 및 중국 소재 한국학교는 중복 지원에 따른 면접 불참 및 합격자 발표 후 지원 취소 등 채용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높은 사명감과 책무성을 지닌 우수한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한국학교 교직원 채용 면접일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동남아 한국학교 및 중국 소재 한국학교 중 단 한 군데만 응시해야 됩니다. 참고로 1차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각 제외 학교별 명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 지원 일정이 시작된 이후 합격자 발표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먼저 지원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서류에 관련된 합격자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요. 세 번째,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평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접 심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합격자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 다음 슬라이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초빙교사 모집 지원서는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 작성은 첫 번째, 개인 신상 및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두 번째, 가족사항을 적는데요. 이때 가족사항은 동반하는 가족에 대해서 적고요. 또 같이 동반해서 싱가포르에 올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주요 연구 실적 및 수상 경력을 적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강의 및 연구의 주요 활동 경력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최근 5년 이내의 연수 실적을 적어야 합니다. 다음, 포상 서운, 외국어 능력, 교재 집필, 해외 교육기관 근무 경력이 있다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담임 및 업무를 미리 적어서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자율 양식의 A4 용지 2매 내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작성해야 할 교육계획서는 첫 번째, 교육관, 두 번째, 교육활동 실적, 세 번째, 교육계획, 네 번째, 향후 계획, 장기 계획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작성된 자료는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제출하는데요. 지원서, 자기소개서, 교육계획서, 인사기록카드 4본,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는 이메일로 제출하고요.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의 독특한 점은 유일하게 수업 동영상을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지원서입니다. 싱가포르 학교랑 좀 비슷한데요. 첫 번째, 개인 신상 인적사항을 적고요. 두 번째, 가족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반 가족이 있는지 혹은 학령기 자녀가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수 및 연구 경력이고요. 네 번째는 공인 시험으로 관련된 외국어 능력 시험 결과를 적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재 집필, 여섯 번째는 해외 교육기관 근무 경력, 마지막으로 귀국 학생 지도 및 연수에 관련된 경력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엔 자기소개서인데요. 첫 번째, 주요 연구 실적 및 수상 경력, 두 번째, 강의 및 연구의 주요 활동 경력, 세 번째, 자격 연수 및 최근 5년 내 연수 실적, 네 번째, 포상 서운, 다섯 번째, 학급 경영 계획, 여섯 번째, 주요 과목 교수 활동 계획, 일곱 번째, 지원 동기와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을 적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최초 공모 시 지원서, 자기소개서, 교원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되고요. 면접 시에 재직 중인 학교장의 추천서, 그리고 증빙서류, 교원 자격증, 학위증,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개인 신상, 인적 사항. 두 번째, 학력. 세 번째, 교원 자격 및 교직 경력. 네 번째, 가족 관계. 다섯 번째, 연수 및 연구 경력. 연구대회에 관련된 것도 적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외국어 능력. 일곱 번째, 특기 사항. 여덟 번째, 해외 교육기관 근무 경력. 아홉 번째, 학생 지도 관련 특기 사항. 마지막으로 현임교 담당 과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인데요. 첫 번째, 지원 동기 및 본인의 장단점. 두 번째, 동료교사, 학부모 간 복무 자세. 세 번째, 교사로서의 자기평가. 여기서는 교과 전문성, 업무 능력, 복무,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등 자세한 것을 적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교육활동 중 자랑할 만한 주요 업무 실적, 우수 사례를 적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학교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를 적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주요 연구 실적 및 수상 경력. 일곱 번째, 교과 관련 연구회 활동, 강의 경력, 저술 활동 등을 적으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 교과 및 학생 지도 우수 실적. 아홉 번째, 방과 후 활동 지도 경력. 마지막으로 희망 업무 및 학년을 자기소개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인사기록카드 4본,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공인성적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요. 또한 재직 중인 학교의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 4본은 인사 업무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후 면접 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 업무 담당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감 선생님이 해당됩니다. 이 이메일은 제가 2014학년도 제외한국학교에 지원했을 때 1차 합격자 발표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2014학년도에 지원을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 지원했는데요. 이렇게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게 되면 서류 검토 후 면접 대상자에 관련된 이메일이 이렇게 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 2014년도 신규 교원 채용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내 메일이 오고요. 면접 일자는 2013년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제가 두 번째 지원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합격자 발표 이메일입니다. 마찬가지로 2014학년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초빙교사 면접 안내문으로 1차 합격 시 면접일을 확인해 보시면 아까 최초에 나온 것처럼 같은 날짜에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학교를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 11월 30일 똑같은 날짜에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가 동시에 면접이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최초에 진행 과정에서 설명드렸듯이 평판조회인데요. 지원자 중 1차 합격자 범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임교 관리자를 통해 근무 상황, 건강 상태, 교원의 성향, 장단점 등 파악하는 몇몇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외한국학교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관리자와 상의한 후 협조를 얻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려야 평판 조회 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초빙교사 관련된 면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면접 자료는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이버 카페에 재외국민학교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에 기출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 두 번째, 자신이 꼭 뽑혀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제외한국학교에 지원한 동기. 네 번째, 자신의 특기. 다섯 번째,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및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여섯 번째, 학교에서 타당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경우. 일곱 번째, 고용휴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이 학교에 지원한 이유. 여덟 번째, 방과 후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부서. 아홉 번째, 한국에 비해 급여가 적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생활이 가능한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본인의 장단점 등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10가지 정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면접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초빙교사 면접 시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문제점이 반드시 해결 방안이 있는 것으로, 내가 제외학교에 가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 방안이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신의 단점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쓴 지원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의 경우 지원서에다가 아주 좋은 내용을 다 적으셨는데요. 막상 면접 시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 면접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지원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내가 쓴 지원서의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표정과 말투,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모든 내용은 지원서를 바탕으로 관리자들이나 평가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막상 면접 시에 성격이라든지 분위기, 인상 등이 좋지 않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미리 파악하여 학교의 교육관, 현황, 교육과정 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일할 곳에 대한 교육 목표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관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면접에 임해야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빙교사의 면접 방식은 면접 시 3명 또는 4명의 면접자, 면접위원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 면접위원은 학교장, 이사장, 교민대표 혹은 장학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개인 면접 혹은 단체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2014학년도에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1차 지원 후 면접 본 후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이메일입니다. 지금 이 이메일을 보는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기쁜데요. 메일은 이런 식으로 합격 통보는 이렇게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외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면 고용휴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관리자에게 고용휴직 여부를 알려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파견교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파견교직원은 매년 9월 말에 공고가 됩니다. 파견교사 선발 시 응시자는 한 명당 하나의 한국학교에만 지원이 가능한데, 예외사항으로는 파견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초빙학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견교사의 선발 방향은 현지 학교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며 무난히 적응할 수 있고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선발 방법은 초빙 교원과 거의 비슷한데요.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한국학교 주관으로 실시하여 자체 심사위원을 구성 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서류 합격자, 면접 대상자 선발은 해당 한국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는 좀 다르게 2차 선발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 공직관 및 전문성을 겸비한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교육부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교사의 제출 서류는 모두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소속기관의 추천서, 개인정보보호 수집 동의서, 범죄 경력 회보서, 전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결과 및 합산표 자료, 정교사 자격증 사본, 인사기록 카드 및 증빙 서류, 공인 외국어 능력 시험 성적표, 마지막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증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 파견교사의 제출 서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응시원서에는 인적사항, 그리고 연수 및 연구 경력, 외국어 능력, 교재지필, 보직교사, 정보와 관련 자격, 해외 교육기관 근무 경력을 적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에는 인적사항, 지원 동기, 주요 연구 실적 및 수상 경력, 강의 및 연구회 주요 활동, 특기 및 주요 교육 업무 경험, 본인의 강점과 약점, 학급 경영관, 교수 학습 지도 방안, 그리고 한국 학교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견교사의 1차 시험은 해당 한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서류 심사입니다. 먼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및 외국어 과목 만점의 6할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별 전형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 3배수 이내 2차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학교에서 1차 심사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2차 시험 대상자를 해당자 소속 기관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시험인데요. 2차 시험은 교육부 주관으로 면접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교육부 주관하에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학교장, 재외공간 및 재외교육기관 근무 경험자, 학계 전문가 등 총 5명 내외로 면접위원이 선정되고요. 두 번째, 면접심사평가 영역은 공직 적격성, 전문성, 인성, 국제성, 리더십 등 각 배점을 바탕으로 총 100점 기준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 적격성입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의 이해, 발전 가능성, 지원 동기 등을 바탕으로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고요. 파견국가의 특성 이해, 수업 전문성 및 학생 상담, 교육 기획력, 재외동포 교육 발전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도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 갈등 관리 능력, 성격, 태도 등을 바탕으로 인성을 평가하고요. 의사표현 능력 및 글로벌 마인드 구비 정도를 바탕으로 국제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관리 및 갈등 관리 능력, 자신감, 파트너십, 창의성, 유연성, 적응성 및 통찰력 구비 정도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면접 심사 방법은 전문성, 인성, 리더십 등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등으로 실시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개인별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합격자 후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현장 실시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1순위, 2순위 합격 후보자를 선정하여 합격 후보자에 대한 인성, 업무 추진, 근무 태도, 대인관계 등에 관련하여 검증을 위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경우 직속 상사, 동료 직원, 기타 업무 관계자 등에 대해서 합격 후보자에 대한 면담 혹은 유선 통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인데요. 첫 번째, 면접 시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 출국 전 해외 파견 교사로 나가는 선생님들을 따로 모아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빙교사와 파견교사의 지원 시기와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빙교사는 각 학교마다 뽑는 방식과 양식,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교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초빙교사를 지원하시는 선생님의 경우도 파견교사에 대한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신다면 좋은 합격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